안녕하십니까. 자,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자, 오늘 전국 모의고사 2024년 대비 이제 마지막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아, 가능한 한 그동안 기출문제 선에서 외워서는 풀 수 없도록 살짝 변형하는 정도의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는 특히 지적법 같은 경우는 단답형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조금은 공부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풀면서 공부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지문 형태로 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쉽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출제 경향 이제 제가 문제 낸 스타일하고 좀 안 맞으신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렵진 않게 그래도 최근 규칙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출제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우리 이제 토지 등록에 대해서, 자, 나와 있죠? 이건 뭐 늘상 나오는 겁니다. 자,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그래서 토지를 한 필지별로, 자, 한 필지 한 필지별로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등록한다. 딱 법조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시군관이죠. 자, 지번 부여 지역. 이 따로 있어요. 자,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하게 돼 있죠. 자, 북서기본법이죠. 자, 지번 부여 지역이요. 동마다, 리마다 또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이 부여된 지역이 따로 있단 말이죠. 시군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때는 직권으로 갈 수 있죠. 이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권도 가능하다요. 자, 4번 소관청은 이렇게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려면요. 자, 계획을 수립하죠. 요 계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거 시군구 읍면동.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할 때 읍면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거 빵꾸 뚫고 요거 빵꾸 뚫고 해가지고 계속 출제가 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 자, 정답은 살짝 비껴가가지고 2번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자, 지목 구분에 대해서는 보통 옳은 거 찾으셔. 그 말은 이제 틀린 걸 4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온수, 약수, 석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대요. 자,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니죠. 용출해야 광천지지.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요.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자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등등. 자 이런 건축물 부지는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접속된 부속시설물도 종교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 자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 끝나면 하천입니다. 하천. 만약에 여기에서 소규모가 붙었잖아요. 소규모. 소규모수로 이렇게 나오면 그땐 국어죠. 네. 또 인공적수로 그래도 국어입니다. 소규모수로 인공적수로는 국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거는 하천입니다. 자,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당연히 공장용지 장 이러면 되겠죠. 자, 거기에 부속시설 부지 이것도 공장용지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아, 여기 제외한다. 틀렸네요. 자,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 자, 5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맨날 했죠?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자, 정원은 대. 우리 집 정원 대. 자, 우리 집에 정원 있잖아요. 대. 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많이 나오는 거죠. 저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번 보십니다. 자,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거 자주 나오죠. 광천지는 광이죠. 천, 하천이 있기 때문에 광천지는 광 맞아요.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했죠. 장, 하천은 천이고요. 자, 유원지는 원이죠. 자, 유는 유지가 있죠. 유지가 유니까 유원지는 원. 주차장은 차입니다. 자, 주는 주유소 용지가 있죠. 주소용지. 이렇게 해서 지금 틀린 것은 3번. 자, 이런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번 지상 경계점. 지상의 경계점 선을 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박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사진을 찍어 놓게 돼 있죠. 옳은 거 사진 파일이 있죠. 이거 제가 유치 설자 종류 위치 설명도 그다음에 사진 파일 이렇게 해서 유치 설사
경계점 표지의 종류, 위치 설명도, 자, 그 다음에 사진 파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외워놓으시라 했어요. 사진 파일이죠. 자, 소유자 성명은 여기 안 나옵니다. 예, 지상 경계가 중요하지, 그 땅 누구 거냐는 대장을 봐야 되는 거죠. 등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자, 축척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나오는 거고요. 자, 도면번호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는, 자, 지적도나 임야도, 자, 일부 지역이죠. 일부 지역. 비싼 동네의 지적도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상이지만 일부 지역에 하나다 있기 때문에 도면의 등록상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4번. 요거가 등록상이 여기서는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봅니다. 자, 그 동네가 비싼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00분의 1 지역이다.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0.1이 최소값이죠. 0.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그럼 뒤에 5를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를 보고 판단하죠? 앞에가 짝수니까, 짝수 120이니까, 홀수니까, 홀수 120이니까 짝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려서 267.6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맞추라고 드리는 겁니다. 많이 연습했죠. 자, 6번. 지상 경계 결정 기준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일단 절상부터 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 틀렸네. 절토 나오면 상단부. 그냥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그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라고 했어요. 제방이 나왔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라고 했고요. 그죠? 자, 해면, 수면 나오면 최대 만족을 했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죠, 중앙. 다 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 3번이 답이죠. 자, 물론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소유권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중하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릅니다. 지금 절상 여기 들었어요. 해면에 접했거나 제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쪽은 바다니까. 자, 7번 보십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 이거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소재 지번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있고, 자, 도면 번호는 없어요. 도면 번호,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꼭 들어가는 게 대지권 비율과,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다음에 건물 명칭, 얘네들 세 가지는 꼭 따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색깔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있다. 또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오고, 자, 건물 명칭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건전율 어때요? 건전율.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뭐 대전칭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좀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차라리 건전율 이게 나을 것 같아. 한번 의견 좀 주세요. 대전칭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건전율 아무거나 뭐 외우세요. 자,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건전율. 됐죠? 자, 그다음에 2번에 지분 나오죠? 지분. 자, 지분은 딱 두 군데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분이 나오면 자, 명주번 나오거든요. 자, 명주번이랑 같이 가야 돼요. 변경된다의 원인과 명주번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구성회의에 대해서. 자, 물론 지방지적위원회도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여기는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걸 내지는 않습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요것도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주로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위원회 회의는 거의 다 비슷해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5일 전 뭐 서면 통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간사 있죠, 간사.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자,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요건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가 서무 담당을 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요걸 놓쳐버렸으면 이제 5번까지 왔다 갔다 했겠죠.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들어가서 심사하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 관련 있는 사람 들어가지 마라.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듣게 하거나, 자, 조사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자, 장관이 또는 시도사가 미리 조사해서 회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있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3번 지문 다 맞는 말인데 서로 깜빡 없다로 끝나고 있다로 끝나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관련 있으면 들어오지 마라. 네, 그다음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4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다 포함해서 총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5번 자 회의 소집할 때 자 5일 전까지죠. 5일 전까지 일시장소 한 건. 자 일시장소 한 건이요.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니까 회의 준비해와. 숙제 준 거야. 숙제. 숙제는 한 5일 전에 주는 거다. 5일 전은 줘야지. 일주일 전이면 너무 멀고 한 5일 정도 주면 숙제 해온다. 그래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로. 자 숙제는 말로 하면 까먹으니까 써준다. 서면 통지. 됐죠. 자 다음 자 9번 보시죠. 자,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죠. 여기 공통상, 요즘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공통상. 그 하나의 장부의 등록사항을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양쪽을 비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소재 지번은 어디든지 공통이에요.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죠. 지적 공부엔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자 토지대장에는 명주번이 나옵니다. 명주번, 성명, 주소, 등록번호 나오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 이름은 안 나와요. 이건 공통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경계점의 좌표는 토지대장에는 안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나오겠지. 그죠? 자, 장번호는 둘 다 납니다. 장번호. 자, 토지대장에도 장번호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장번호, 자, 도면번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고유번호 이런 것들. 자, 도면번호 이것도 토지대장에 나오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빼고 자, 얘네들은 공통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자,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통지에 대해서. 자, 통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해서 출제가 됐었죠. 5일, 15일. 자,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그죠? 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7일. 그랬었죠. 7일. 자, 그다음 더 하실게. 자, 15일은 언제부터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그죠? 자, 7일 언제부터요? 등록한 날. 요거까지도 외워놓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가로넣기로 나왔었습니다. 얘네들이 가로넣기로 나왔었죠. 가로넣기로 이렇게 해서 가로넣기로 작년에 딱 출제했단 말이죠. 여기 또 나오기는 좀 그렇고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15일, 7일 맨날 수업 시간에 제가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러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했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낸다면 자 복구의 경우에도 자 통지할 필요가 있다. 복구하고 나서 사후 통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전에 게시하죠. 15일 이상 게시해서 이의신청까지 다 받아주고 그리고 복구가 됐으면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 복구 끝났다고. 그래서 이거 사후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날짜대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 통지 사항 중에 복구도 있다. 그래서 이거 강조했었고 정규 수업 시간에 마지막 모의고사 낼 겁니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죠? 이거 답이 3번이고요. 4번 자 등기 촉탁 이것도 통지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등기 촉탁이라는 게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소유자는 모르니까 소유자한테 얘기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자기 땅 이렇게 있었어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번 변경도 지번 변경이요.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소관청이 그 동네 지역에 자 지번을 새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지번 변경. 자, 이 지번 변경 후에도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 사유들을 쭉 해놓고 보통은 이만하면 통지하겠네 이 정도예요. 직권을 했어? 얘가 대위했어? 이런 경우는 통지해줘야지 할 수 있는데요. 자, 복구의 경우 통지해야지 이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복구도 통지 사유에 있다라는 거를 문제를 내본 겁니다. 자, 11번 보시죠. 자, 축척 변경 청산 관계. 자, 청산기입니다. 청산. 축척 변경은 이제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증감 면적을 돈으로 털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령 통지를 자, 한 날로부터 자, 6개월 이내에 자, 지급을 해야 된다. 자, 통지를요. 소관청이 자, 소유자한테 돈 받아가세요라고 통지했어.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는 통지했으니까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자,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납부라는 게 소유자가 내는 거죠. 소유자가 자 소관청한테 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납부고지를 받아야 알지. 납부고지를 받고 자 그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둘 다 6개월은 맞는데요.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주냐, 소유자가 소관청에 주냐에 따라서 소관청은 통지한 날, 자, 소유자는 고지 받은 날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 둘 다 똑같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입니다.
3번 청산금 수령을 받을 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령 통지 받았어.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따지는 겁니다. 그럼 소관청은 요거를 위원회로 넘겨가지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4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 축적 변경이 됐어. 그럼 그 동네 토지 면적 측량 다 해서 다 새로 정했어. 그러면 자,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등록을 먼저 할 건지 자, 확정 공고를 먼저 할 건지 순서를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니까 한 필지 딸랑 등록하고 끝날 게 아니야. 여기도 저기도 등록하려면 여러 날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확정 공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등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니까. 확정 공고 됐으면 등록을 안 했어도 다 된 걸로 보자. 그리고 천천히 등록하자 이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등록하고 공고한다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 틀린다니까. 자, 순서를 좀 맞춰보는 문제가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번 정도 나올 만하다라고 봅니다. 순서. 등록하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다. 순서 바뀌었어요. 확정 공고하고 지체 없이 지적 공고에 등록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먼저 하고 확정 공고예요.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또 지체 없이 지적 공고에 등록. 자,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촉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야, 맡겨놨다라고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소에 맡겨가지고 저기서 찾아가라. 난 줬다 이거죠. 이게 공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4번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순서가.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적공고 복구. 자, 복구 자료. 복구 자료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자, 복구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적어도 2개는 외우고 시작하자. 자, 측량, 결과도. 또,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2가지 결자를 외우시라 했죠? 자, 복구 자료 중에 2개는 꼭 외워야 됩니다. 무슨 이용 계획, 의뢰서, 자, 현황 조사, 뭐 계획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뭔가 결과가 나와야 뭐 복구를 하지. 또 지적 공부, 등본 떼어놓은 거 있으면 원본과 같으니까 복구 자료가 된다니까. 복구하려면 등본 있으면 좋다. 등본. 그죠? 이 등본 누가 만들어? 자, 소관청 증명. 소관청이 증명서를 썼다. 이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복구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판결도 되고 자, 등기도 되고 그래서 등판하여야 한다. 그렇죠? 소유자는 등기 판결로 복구해야 되지만 토지 표시는 등판으로도 할 수 있고 얘네들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미리 복제해 놓은 거 있었죠? 복제해 놓은 것도 전부 다 복구 자료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복구 자료가 되고요. 무리해서 계획서 준비도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토지정 정리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 2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복구 자료가 없으면 복구 측량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 2번. 자, 13번 등기법 문제 한번 보죠. 자, 등기부는 영구보전. 당연하죠. 등기부는 영구보전.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폐쇄 등기 다 영구보전이죠. 또 매도 공탁이 있었죠. 매매 목록, 도면, 공동 담보목록, 신탁원보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등기니까 영구보전 들어갑니다. 근데 신청서는 등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거지 등기 신청서. 얘네들은 5년 보전 있죠.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이 있다라고 하면 옮길 수가 있죠. 등기는 영장 나와도 못 옮겨요. 근데 이건 등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낸 거니까. 그죠? 영장 나오면 옮길 수 있다. 자, 등기를 마쳤으면 자, 부본 자료를 하나 더 만든다. 이거 등기관이 만드는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관이 작성하게 돼 있죠.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복사본.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거는 이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 자, 만약에 매매였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야. 그럼 매매 계약서 갖고 와봐. 매매라는 걸 증명해봐. 그래서 매매라는 원인을 증명해봐. 계약서 내. 그죠? 요거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계약서니까. 등기가 아니잖아. 등기는 등기관이 쓴 게 등기지. 요거는 누구나 열람 아니에요. 관계인만,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등기가 아니라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5번 집합건물 착공 전 나대지 토지에 저당이 있었다. 그죠? 토지에 착공 전 건물도 없었고 토지에만 저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당 등기는요. 자, 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에 우선한다. 건물보다 먼저 했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먼저니까
건물에 나중에 어떤 대지권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보단 먼저 있었던 저당권이 더 세단 말이죠.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집어넣으면서 이런 표시를 해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가 있다. 조심하시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세니까. 토지에 저당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4번 보시죠. 구분 건물 등기입니다. 예,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라는 게 대지권의 종류와 자, 대지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지권이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를 종류로 보는 거죠. 몇 분의 몇 비율을 지금 501호 가지고 있다. 이 비율이 있죠. 이걸 대지권의 표시. 그 501호 얘기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다가 자,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자, 대지권 등기는요, 건물이 하는 거예요, 건물.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접착제를 붙이는 거예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딱 접착제 붙여서 토지에 딱 갖다 붙여. 그죠? 이렇게 딱 붙잖아. 그 분리 처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건물만 자, 저당은 안 돼. 건물만 소유권은 안 돼요. 접착이 됐으니까. 그러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전세를 할 수가 있다. 집은 못 빌리고 건물만 빌리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했더라도, 그죠? 예, 대지권 등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501호가 있다. 501호의 A가 자,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501호와 자, 501호가 가진 대지 지분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같이 이전이 되게 돼 있죠.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자, 이 501호 자체를 같이 넘기는 거야. 그죠? 만약에 C가 전세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은 501호 건물만 빌리는 거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를 빌리는 건 따로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토지에 대해서 전세를 하겠다. 이건 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나무니까 요거만 빌리자. 요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501호가 대지에 대해 가지는 지분을 전세로 빌린다. 이건 안 된다. 오히려 건물만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접착제가 붙었긴 했지만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전세니까 그러면 건물만 전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3번 많이 나옵니다. 대지권 변경은요. 전체 소유자들이 다 나와야 돼요. 101호, 201호, 301호 소유자가 다 나와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대위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대위 권한을 주겠다. 대위를 해서 자,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되게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 4번. 구분 건물은 전유분 101호, 201호마다 고유번호를 주는 거죠. 원래 토지마다 건물마다 주는 건데 구분 건물은 여러 개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고유번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유분마다. 자, 5번. 규약상 공용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어. 자, 규약을 폐지했으면 공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럼 제가 맨날 그랬어요. 취득자 거라 했죠. 취득자가 자,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자,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15번 보시죠. 자, 정지 조건이 붙은 유증. 자, 이 조건이 붙었으니까 당장 효력이 안 나오는 거죠. 정지돼 있어. 조건 성취되면 주는 거죠. 그럼 조건 성취가 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등기관이 믿지.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첨부를 해줘야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학교 명의로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학교 명의로 할 수 없다. 네. 자, 법무사가 보통 쌍방대리하죠. 법무사가 가운데 껴가지고 양쪽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쌍방대리해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쌍방대리니까. 4번 채권자 대위로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대위 채권자가 나선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 안 하길래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신청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 명인이 됐겠지만 직접 신청한 건 아니다. 명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5번, 자,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이 대표겠죠? 네, 종중이 건물을 샀어. 그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종중 대표자는 사원 총회 결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권리자니까. 첨부할 필요 없이. 자, 대표자 명의로 안 해요.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종중 명의로.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두 군데가 틀린 거죠? 네.
자, 16번 보십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등기필정을 만들어준다. 자, 만들어준다. 작성 통지. 자, 명신이죠,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한다. 맞죠? 자, 법정 대리 엄마 아빠. 자, 엄마 아빠한테 줘야지. 엄마 아빠한테 줘야지. 그죠? 예, 맞죠?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5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역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했으면 자, 대표자 관리인에게 자, 통지한다. 한다. 5번 틀렸죠?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들. 5번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갈 때는 자기 등기필 정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대. 넘어갔대. 자, 그렇다면 권리자는 패소한 자죠. 패소한 자는 등기소에 오지도 않아. 그럼 이 친구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대신에 완료 통지는 해줘야 돼. 완료 통지. 완료 통지는 그 친구한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작성 통지는 하지 않고 완료 통지는 한다. 그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7번 보십니다. 자,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자, 첨부산면이 요즘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 토지는 사실 국가 영토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걸 좀 첨부적으로 꼭 내야 된다. 이 맞는 말이에요. 건물은 다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건물이 멸실됐다는 기타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토지는 반드시 대장 정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건물과는 좀 달라요. 건물은 국가적인 문제는 아니거든. 토지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 영토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대장 정보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요, 권리자 주소 증명도 필요하고, 자, 의무자 주소 증명도 필요합니다. 많이 아니지. 의무자 것도 내라. 그러면 이걸 직권 변경해드린다. 그래서 둘 다 주소 증명을 내게 되는 거죠. 3번, 자, 인감증명이요.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제일 중요한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란 말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될 기회를 버리는 거야? 진짜야?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등기 명의. 현재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진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증여. 자, 유상무상 불문하고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증여 때도 필요합니다. 증여라고 해서 농사 안 지을 건 아니잖아요. 농지를 증여받아서 농사 지을 거지? 라고 확인하는 거죠.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이익만 하면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개가 되겠죠.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18번.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29조, 2호죠? 2호. 자, 요거 해당하는 걸 다 고르래요. 요즘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각하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각하지만, 자, 2호는 아니다. 몇 호인지까지 몰라도 돼. 그냥 2호는 아니다. 네. 자, 전유분 501호 하고요. 제2사용권 접착돼서 붙었는데 분리처분 금지잖아요. 그걸 위반했대. 그럼 따로따로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각하죠. 각하하면서 요건 2호가 맞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또 특약사항은 아무거나 안 해주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대. 이것도 각하다. 등기 못한다. 2호다 이것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청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자 신청서에 팔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등기부에 써있는 사람이 아니래. 누구세요?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팔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각하다. 각하. 자, 각하인데 이것도 2호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자, 내가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는 각하단 말이죠. 근데 2호는 아니다. 됐죠? 네. 이게 이제 올해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약간 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포괄 승계인이 아니더라도 대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 추가해서 제외되는 게 더 생겼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에. 올해 빨리 합격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등기법이 개정사항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재에다가는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올해는 그냥 지금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호만 골라라 그러면 2호 이렇게 두 개 고르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2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따로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그 2호에 있는 거 봤었던 거야 라고. 응용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낼 겁니다. 응용해서 말을 바꾸거나 이러면 그거 못 맞춰요.
그런 것까지는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나왔네? 아, 그때 자주 보던 거야? 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니까. 객관식이니까. 요거는 진짜 자주 보던 거예요. 얘네들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유에서. 자, 다음 19번 보시죠. 자, 이신청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죠. 요즘에 이게 잘 나와요.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신청이 들어왔으면 다른 등기 신청도 수리할 수 있어요. 이신청이라고, 자, 집행정지 안 된다. 자, 집행정지. 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없다 그랬어.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 빨리 해라, 이제. 이신청이 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지. 네 이신청했다고 딴 사람도 다 막아주고 너를 기다려주진 않단 말이야. 이신청 기간 제한이었기 때문에 막 문대로 해라. 다른 애 막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래서 수리됩니다. 요거 요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집행정지율이 없다라는 내용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답으로 해봤고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의 이신청이죠. 법원의 이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서, 장애 나왔죠. 신청서. 서는 자 등기소에 이렇게 내는 거죠. 요번에 개정사항에 신청서가 아니라 자 신청 정보 이렇게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정보 요거 같은 걸로 이제 둘 다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정이 좀 되고 있어요. 내년 얘기니까. 네, 내년. 어쨌든 올해는 그대로 공부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기간에는 제한이었고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신청은 가능하다. 그죠? 또 처분시 기준이죠. 등기가 처분한 그 당시 기준으로 그 이후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 이런 걸로는 이신청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후 얘기를 들고 들어오면 처분할 당시 등기관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서로 불공평하니까 등기관도 억울하다. 그래서 이후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죠. 자, 제3자는요, 각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각하 됐으면 본인들이 따져야지, 제3자가 왜 따지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보시죠. 소유권 등기, 전범위 다 내겠다는 소리예요.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도 낼 수 있고, 이전 등기도 낼 수 있고, 소유권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낼 수 있으니까요. 폭넓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소유권인데 미등기 어때? 자, 등기도 안 된 건물에 대장의 소유자로서 온 사람이 유언장을 크게 쓰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1번이죠. 그래서 바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자, 미등기 건물. 자, 역시 미등 건물에 대해서 자, 군수.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하면 건물은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요. 자, 토지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된다. 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작년 이 답이었어요. 자, 지분은 포기했대.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요. 포기한 사람이 의무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지분 얻게 되잖아요. 그럼 권리자. 그래서 해당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자 소유권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입니다. 지분 이전이죠.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일부 이전. 이전 형태로 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여기 드렸고요. 당연히 공동신청 되겠죠. 공동신청. 이거 말고도 올해 법무사에 완전 내 단독 소유였는데 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럼 국가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때도 국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자 권리 일부를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분, 자 공유 지분이죠. 네. 자, 만약에 분할 금지 약정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정사항도 같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등기 원인이 있으면 쓴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것도 근거 있는 특약이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미등기가 전전 양도돼서 최후 양수인이 보존 등기한다. 이게 이제 맨 앞에를 생략한 모두 생략 등기죠.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계획과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다 맞습니다. 21번 부기등기 많이 했어요. 부기등기로 아닌 것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등기는 자 을구에 저당권이니까 을구예요. 이거 괜히 쓴 거예요.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을구에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주등기로 들어오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을 잡으면 그때는 부기등기지. 그죠? 그때는 소유권 목적이니까 주등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 요거 부기등기로 정해져 있고요. 자, 권리 소멸 약정. 요것도 부기등기로 정해져 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정은 부기등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른 약정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안 물어봐요. 요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요 두 가지. 뭐 더하자면 환매특약. 요것도 부기등기죠. 네, 요 정도. 요 정도들은 그냥 부기등기 외워야 돼. 원리 없어요. 원리 없고 법 만들다가 얘네들은 부기등기로 정한 거야.
정한 거고 그걸 가지고 사후에 뭐 논리를 만들어서 무슨 원리라고 뻥치는데 그런 거 없어. 법 만들 때 얘네들은 부기등기 하자 그냥 정한 거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법조문에 딱딱딱 정해놨어. 그래서 얘네들은 부기등기. 네.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걸 이전하면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이전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1번만 주등기가 됩니다. 자, 22번 보세요. 용익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 기록에다 목적과 범위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역지를 또 쓰겠죠. 자,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또 역시 목적과 범위를 쓰고, 그 다음에 승역지를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목적과 범위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자,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쓰고, 자, 요역지에는 승역지를 쓰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기록해야 된다니까. 네. 1번 틀렸어요. 자, 2번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다 그러면 뭐 범위를 써야지. 전부라고 써야지. 일부면 일부라고 쓰고 도면 몇 호라고 붙어야 해요. 일부 지상권이면 도면이 필요하다. 전부면 도면은 필요 없고 그냥 전부라고 범위를 쓴다. 자, 존속 기간이 전세권이네요.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뭐 그 전세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 범위에 또 전세가 들어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중 전세는 될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일인 명의로 전세하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거는 같은 사람 명의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낼까 말까 하다가 가장 기본 원칙부터 이제 확인하시고 자 됐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전세 계약으로 자 2개 이상은 묶었대요. 그 목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개 이상 돼야지. 5개 이상 담보 잡는 게 두 가지예요. 저당 전세. 둘 다 담보야. 저당 전세. 그래서 공동 저당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이에요. 걔네들 전부 다 5개 이상이에요. 얘네들 합쳐서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 저당 목록,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전세라고 했으니까 공동 전세 목록. 자, 전부 다 5개 이상입니다.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에요. 매매 목록. 근데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 자, 이거 2개면 작성하지 않는다. 자, 차임이 없어서 보증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 자, 계약서에는 전세라고 씁니다. 그러나 전세 등기를 안 한 전세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로도 가능하다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차임이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기록합니다. 그죠? 차임도 안 쓰고 보증금도 안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작년에 그렇게 출제가 됐었죠. 다 맞는 말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자, 1번만 틀린 거죠. 자, 23번입니다. 근저당에 대해서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됐습니다. 근저당에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저당에서는 채무자를 씁니다.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쓰고 주민번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저당권자의 자, 성명과 자, 주소와 자, 주민번호 요거는 기록합니다. 저당권자는 명주번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채무자는 명주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자, 구분 기록하면 팔 아프다 그랬어요. 구분 기록 팔 아프니까 단일 기록이에요. 다 따로 쓰면 많이 써야 되니까 팔 아프다고. 그래서 전체 묶어서 금액 하나만 쓴다고. 얘 합쳐서 총 5억을 쓴 거지. 얘 1억, 얘 1억, 얘 2억 이 쓰면 팔 아프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기재다. 구분 기록은 안 된다. 그다음에 자, 근저당이니까요. 변제기는 안 씁니다. 그냥 저당에서는 변제기를 쓰겠지. 변제기와 이자를 쓰겠지만 근저당에서는 자, 변제기는 안 쓰고요. 존속 기간이 들어가지.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상이 아니라 악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죠. 자, 4번 선순위 저당권이 증액되는 변경을 한대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서가 안 들어왔대.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가 증액되면 손해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해줘야지.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가는 거죠. 자, 권리 변경이잖아요. 권리 변경.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제3자가 없다면 부기등기로 갈 수 있고요. 자, 제3자가 있으면 물어봐야지. 둘이 있는데 제3자가 있어. 그럼 걔한테 물어봐야지. 괜찮죠?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자, 제3자가 승낙하면 걔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똑같죠? 네. 걔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걔 밑으로 내려가서 주등기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주. 자, 이게 권리 변경 얘기예요. 권리 변경. 자, 제3자의 승낙을 못 받았으면 이때는 주등기로 가는 거죠. 저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한대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있는 저당권은 직권말소 대상이다. 그죠? 저당권은 지워야지.
여기서 수용돼서 못 지우는 거는 요역지 지역권이라든가 또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잖아요. 수용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있어도 다 지웁니다. 예, 가등기 다 지웁니다. 저당권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소 대상 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알겠죠? 자, 가등기 문제 안 내면 좀 섭하죠? 가등기. 가등기 말소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 말소 신청이 됩니다. 자, 만약에 명인이 승낙서만 써준다면 이해관계인도 또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말소 나오면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다다다 나와야 됩니다. 자, 가등기 목적물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 이전됐어. 가등기 잡힌 거 보고 얘가 산 거야. 그죠? 그럼 본등기는 누구랑 해요? 그죠? 그 제3자가 아니죠. 그 제3자는 말소 대상인데 왜 걔랑 본등기래요? 그죠? 원래 소유자랑 본등기 하는 거죠? 맞는 말이네. 그죠? 자, 본등기 금지 각하. 본등기를 어떻게 막아?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예 합법적인 게 아닌 거죠. 가등기가 돼 있는데 그보다 늦게 순위 들어갈 사람이어서 가등기 너 했네? 본등기 못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된다. 그죠? 맞죠? 네. 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권자가 있대요. 하나의 가등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등기인데 B, C, D가 공동 가등기를 잡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혼자 가서 전체 본등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갔으면 자기 것만 본등기를 하는 것이지 혼자 가서 전원 거를 다 본등기할 수는 없다. 자, 혼자 가서 전원 거 해야 되는 거는 딱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자기 건 자기가 하고 나머지 거는 노토치. 그건 네가 해라. 이건 내 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원칙이죠. 남의 건 안 된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5번은 자, 임차권 가등기란 말이죠.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등기를 쳤더니 그 중간에 저당권을 꼈대. 이거는 임차권 가등기가 더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이잖아요. 침해를 안 당해. 내가 임차권으로 사용하는 거를 중간에 들어온 저당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굳이 말소할 필요 없다. 내가 침해당할 게 없는데 뭘 줘. 그냥 있어라. 너 후순위지? 이 저당권이 경우에 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침해 안 당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뭔지 뭐 제 느낌에는 조금 쉽게 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혹여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남은 기간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뭐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 이 양반이 합격하셨네라는 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꼭 붙을 줄 알았는데 잘못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책임져라. 저한테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야. 열심히 하시면 또 내년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다는 경험이 뭔가 또 여러분한테 좋은 또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차근하게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틀렸지만 시험장 가서 합격하면 되니까 그때는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남은 한 달 잘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